복식보기는 계정을 왼쪽에 기록하냐, 오른쪽에 기록하냐에 따라서, 또 그 계정이 자산이나 비용이냐 또는 부채 자본 수익이냐에 따라서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개념이 복식보기라고 하는 언덕의 제일 높은 지점이에요. 여기만 넘어가시면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자, 은행 대출 300만 원 어떤 이중성을 갖고 있나요? 자, 은행 대출 3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300만 원은 우선 부채죠. 그죠?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는 어느 쪽에 쓴다? 오른쪽, 즉 대변에 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쓰고, 그리고 부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형태의 부채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차입금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300만 원. 자, 그래서 이제 부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으면 걔는 뭘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현금 자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금 자산 300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해결할 줄 아는 사람들은 차입금을 보면 차입금은 부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채가 오른쪽에 적혀 있다면 걔는 부채의 증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드러났구나. 그리고 그 부채는 현금의 성격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을 샀다. 그러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거래 이중성이 있나요? 일단은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현금 1000만 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지불을 했으면 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리고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인 대변에 적는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현금 1000만 원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1000만 원이 감소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중성으로서 뭐가 생겼나요? 집이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얼마? 1000만 원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아셨나요?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라는 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월급 300만 원은 이건 이제 어떤 이중성이 있나요? 수익으로서 월급, 그리고 동시에 그게 현금 자산이 300만 원이 넘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수익 중에 우리 그냥 편하게 월급이라고 합시다. 월급 300만 원 이렇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자산의 증가, 현금 3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비의 경우에는 얘는 어때요? 돈을 쓰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돈 쓰고 휙 날아가는 거거든요. 즉, 유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용. 그래서 이 통신비 라고 하는 비용은 100만 원 이렇게 하면 통신비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보면 통신비가 비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비용이 적혀 있는 걸 보면 100만 원이 나갔구나 라는 걸 딱 단박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거에 대한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생겨요? 현금 100만 원을 쓴 거거든요.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했으면 오른쪽에 적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현금이라고 적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0만 원. 그리고 은행의 대출을 갚는 거죠. 대출을 갚는다. 은행의 대출은 차입금인데 차입금은 부채고, 부채가 감소한다면 걔는 어느 쪽에 적겠어요? 왼쪽.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입금 100만 원이라고 적고, 그리고 동시에 차입금 1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자산 중에서 현금을 100만 원어치 감소시키는 건데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는 오른쪽인 대변에 적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현금 100만 원을 적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분리해서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계하다 라고 부릅니다. 한자는 분계예요, 분계. 그래서 이 분은 분리하다, 계는 낱낱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하나의 거래를 분리해서 기록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문서를 분계장이라고 하고, 바로 이 분계장이 복식부기의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 분계장에 거래처라는 항목도 있고, 그리고 날짜도 적고 해서 좀 더 풍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